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뭐 뉴스를 도배했던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알테오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강점 그리고 앞으로 알테오젠 과연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히알루로니아제를 활용한 SC 제형, 피하주사 제형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게 경쟁 상대가 많냐 혹은 많지 않느냐인 것도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SC 제형 플랫폼 자체가 경쟁 상대가 많지 않고 지금 상용화된 SC제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건 할로자임밖에 없습니다. 할로자임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만료를 또 앞두고 있어요. 2027년이 특허 만료 시점이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30년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머크의 키트루다와 이제 독점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만큼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머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이미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용화를 두 번째로 성공시킨 그런 SC형 플랫폼 기업이 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은 SC제형 개발 기간이 이제 품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돼요. SC제형화가 이제 개발이 되고 아무래도 상용화가 되는 걸 고려했을 때 나중에는 결국에 특허 만료 이후에는 조금 더 알테오젠의 SC 플랫폼을 할로자임보다 선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자임은 특허 만료를 지금 몇 년 안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특허 기간이 많이 남은 알테오젠을 선호할 빅파마들이 점점 많아지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항암제 기업들이 대부분 IV 제형에서 다 SC 제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SC형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재이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 베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다 바이오 베터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산도주와 같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인 이제 알테오젠이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SC 제형 플랫폼 계약까지 이제 체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항암제뿐만 아니라 뭐 특허 만료를 앞둔 빅파마들이 그런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가 이미 나와 있거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면서도 SC 제형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SC 제형은 앞으로 그냥 대부분의 IV 제형을 활용한 의약품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다 접목되는 게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가님께서 IB와 SC 제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조금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제형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V는 정맥 주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SC는 피하 주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IV 제형은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꽂고 있는 그런 링겔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IV의 경우에는 투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병동에서 쓰이는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SC 제형의 경우에는 투여 시간도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고요. 의사들도 상대적으로 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C 제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빅파마들의 의지는 이런 투약 편의성에 있어서 조금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주입 관련된 부작용이 한 5배 정도 줄어드는 결과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SC 제형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환자들에게도 정말 반가운 변화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부분이라도 약간의 개선이 된다면 환자들은 조금 더
이런 치료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시면서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거든요. 플랫폼 기술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술일까요? 플랫폼 기술은 말 그대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적응증이나 아니면 이제 타겟을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흔히 아는 그런 플랫폼이랑 동일한 거죠. 그 네.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적응증, 다양한 치료제,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이 플랫폼만을 또 팔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플랫폼 보유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네, 이렇게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제는 이 제약바이오 시장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플랫폼 제형 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휴미라의 특허 만료까지 좀 주춤하던 빅파마들의 경쟁이 한 2023년 정도부터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속적인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직스가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있어서 4위, 5위 정도 혹은 이제 탑티어까지 드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형 기업들과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알테오제뿐만 아니라 할로자임 또한 빅파마들과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SC 제형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이 제형 자체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이 제형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모두 다양한 기업들과 점점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 주셨는데, 그럼 또 그 밖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생각보다 경쟁 상대가 많이 없는 그런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이 꽤나 많아요. 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은 당연히 경쟁 상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ABL 바이오, 삼성바이오직스도 CDMO, CMO 기업으로서 경쟁 상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경쟁 상대가 적은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레퍼런스가 이미 쌓인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 앞으로에 있어서 성장성을 조금 주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과 제형 기술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 지금까지 주셨는데, 네. 분명 이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리스크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허권 문제일 것 같아요. 특허 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 제형 쪽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알테오젠이 특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머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형이나 기술적인 플랫폼에 있어서 특허 소송 이슈는 항상 있어 왔어요. 소송은 이때 이기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리스크만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생각보다 이런 특허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 특히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시점에 맞춰서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 소송에서 진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형 쪽은 이제서야 이제 소송 얘기가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할로자임은 어차피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고, 알테오젠이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시점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특허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알테오젠 역시나 특허 소송 문제를 겪었다. 그리고 네. 잘 방어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런 전략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외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외사 보고서에서 이 특허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이제 한 줄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과장이 되어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머크는 그에 바로 대응을 하면서 되려 이제 소송을 먼저 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머크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제 할로자임이 먼저 보여준 이제 변이체 히알루로나제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이 알테오젠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할로자임은 사실 이 변이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야생형 히알루로니아제에 대한 특허를 유지하고 로열티 손실은 없어요. 그래서 네. 기술 연장은 어차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 어차피 머크와 알테오젠의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허 소송이 있어서 만약에 머크가 약간의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은 또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고 알테오젠이 지금 머크와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빅파마들과 계약을 늘려나가고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는 와중에 이거 하나만으로 큰 타격을 입기는 이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올해 출시되는 키트로다 SC 제형과도 관련이 없고 이제 머크는 이번 논쟁을 통해서 점점 특허 권리를 훨씬 더 확장해 나갈 것이고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점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점점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